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까지 쌀쌀한 날씨 이어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기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1단시켜가 1월부터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배달앱 1단시켜 확대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또 횡성이 강원도의 우수한 자원이 목재를 활용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합니다. 횡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이어서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강원도 주간 2021년 경제 분야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착한 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관리와 물가 안정,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 경제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우수 시책을 적극 발굴한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월 북면 폐광지역 마차 중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동참 열기가 한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마차 중고 총동호회는 지난달 28일 모교를 방문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할 총 400여만 원의 장학증서를 개탁했습니다. 이어 30일 열린 졸업식에서는 중고교 졸업생 17명에게 각 5만 원의 상품권이 전달됐으며 고교 우수 졸업생 2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장학금도 전해졌습니다. 평창읍 장암산에 추진 중인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실시 설계 들어가고 1차 공유림 교환 승인이 이루어져 내년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은 평창읍 여만리 산 46번지 일대 국유림 46헥타르와 군유림 54헥타르 등 100헥타르에 조성하게 되고 평창으로 내년 3월까지 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조성 사업에 들어가 오는 2024년 말까지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강원도 배달앱 1단시켜의 서비스 지역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도 배달앱 현재 어느 정도 좀 이용되고 있고 또 1단시켜 전역 확대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센터 로컬 상생팀의 김선대 팀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부터 이제 일부 지역으로 시행됐던 1단시켜 배달 앱이 올해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요? 우선은 22년 1월 19일에 춘천, 화천, 철원, 양양, 고성 이렇게 5개 시군이 오픈을 하게 되는데 5개 시군이 모두 오픈을 하게 되면 22년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모두 1단시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1월부터 일단 강원도 배달앱 1단시켜가 강원도 전역에서 이제 확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시행되는 지역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현재 이용자는 어떻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강원도에서 춘천, 화천, 철원, 양양, 고성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이고요. 현재 1단시켜 주문 건수는 약 15만 건, 매출액은 약 34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13개 시군에서 15만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 대기업 횡포를 막으려고 도입된 배달앱 1단시켜.
아직 아쉬운 점이 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앱을 깔아서 이용을 좀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단점이 가맹점이 적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보완점이 좀 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네. 인지를 하고 있어서 22년에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TV 광고나 현수막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더욱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고도화시킬 예정이라서 많은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앱 일단 시켜낸 가맹점 소비자 모두 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 또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입자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일단 시켜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가맹점이나 소비자분들한테는 아직 크게 와닿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22년에는 가맹점과 소비자분들께 확실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해서 확실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켜 앱이 가맹점이 많아야 소비자들의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아직은 가맹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일단 좀 꺼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기회에 일단 시킬 경우 입점비 또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가맹점에 아주 큰 이점이 있는 앱인데 이 기회에 일단 시켜 앱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소상공인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민간 배달앱은 많은 중개 수수료와 많은 광고비 등이 있어 조금 부담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시켜의 경우 가입하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 입점비나 중개 수수료, 그다음 광고비가 없기에 부담 없이 가입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1899-4242번이라는 일단 시켜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연중 무휴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죠. 1892? 1899-4242번입니다. 1899-4242. 4242. 네. 여기 이제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소비자들은 이 배달할 때는 앱을 깔고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가맹점만 1899-4242로. 네. 네. 근데 뭐 소비자분들께서도 네.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코리아센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서 앱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운영과 또 관리 비용을 받지 않고 앱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더구나 이 발행되는 쿠폰은 강원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지역 배달 앱이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지역 화폐도 가능한 거죠? 할인율과 네.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일러주시죠. 이 기회에. 네. 현재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일단 시켜서 모두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강원 상품권의 경우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신 후에 이제 모바일에 충전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이나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기에 확인 후에 구매하신 후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고 직접 또 뭐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번거롭다 보니까 가입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바로 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일단 시켜 가맹점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강원 상품권 결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은 저희 쪽에서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배달
일단시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일단시켜 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할인 쿠폰이 매월 할인 쿠폰 이제 발행과 함께 매월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21년 기준으로 일단시켜 앱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되는 불목 쿠폰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한 개별 지자체에서도 소비자분들을 위해 쿠폰을 매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22년에도 이러한 쿠폰이 계속 발행될 예정인데 22년에는 더욱더 많은 이용자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다방면에서 쿠폰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원 상품권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주문 건수 탑 20을 선정하여서 강원 상품권을 보내드렸었는데 22년에도 진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가맹점이 이제 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군이지만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 11월까지 기준 7만 5천여 회 다운로드 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는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일단시켜를 통해서 많은 수수료를 좀 아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에 이제 일단시켜 가맹점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많은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에서는 일단시켜 프로그램을 더욱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소비자분들도 더욱 편리하게 일단시켜 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로 다 시행이 되는 만큼 폭발적인 성장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센터 로컬 상생팀의 김선대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횡성의 목재 문화 체험장이 조성됩니다.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목재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횡성군 우천의 목재 문화 체험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된다고요? 네, 횡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16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각종 주요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했는데요. 20개의 사업을 신청하고 그중 16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산림녹지과의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횡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목재를 활용해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듭니다. 2025년까지 5년간 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목재문화체험장 인근에는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일대가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 산림녹지과 박종철 팀장 이야기입니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DIY, 스스로 누구나 직접 만든다. 이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행성군에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성군에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목재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 속 목재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유롭고 체험하고 느끼고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생활 속 힐링, 체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또한 행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목재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체험장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목재 문화 체험장의 운영 계획도 궁금하네요. 네, 횡성 목재 문화 체험장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짜리 체험 건물로 지어지는데요. 10,000제곱미터 정도의 실외 시설도 갖춰집니다. 이 체험장에는 목재 전시장과 체험장, 교육시설, 목재 놀이터, 또 잔디 광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실시 설계를 거친 후 내년부터 3년간 공사를 진행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과 철원 이 지역에서 이미 5개의 목재 문화 체험장이 운영 중인데요. 강원도는 국립산림박물관에서 여는 전국 목재문화지수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3차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목재를 통한 문화 콘텐츠 부분에서 전국 최상위 지자체임을 입증한 건데요. 강원도의 우수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 산림녹지과 박종철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 전국에 현재 3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강원도에도 철원, 하천 등 5개소가 이미 운영 중이며 평창, 고성, 횡성 등 현재 6개소가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행성에 걸맞는 특색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변에 조성 중인 강원도 교육연수원과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단계부터 촘촘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재 문화 체험장은 횡성 문화 복합 단지 안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 횡성 문화 복합 단지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횡성은 한때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으로 활용된 우천면 두곡리 일대 부지를 문화복합단지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횡성은 올해 2022년까지 횡성 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KTX 횡성역 접속도로를 신설하고요. 또 기존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인도 확장 공사에도 32억 원을 들입니다. 또 15억 원을 들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근처에 우천 쇠목문화 복합 쉼터 사업과 더불어서 횡성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횡성군의 목재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횡성 목재 문화체험장 사업 소식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내 소식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 강원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지역에 접수된 유사 투자 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642건으로 전체 품목 중 1위였고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은 회원료 등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 자문업과 달리 자격 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데요. 관련 업체들이 재테크 열풍을 틈타 공격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계약 해지 거부 등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피해자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네, 여유자금이 있는 50대에서 60대가 주로 이뤘는데요. 네. 50대 A씨는 5개월간 누적 수익률이 150% 미만이면 전액 환불하겠다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광고를 보고 3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계산한다며 환불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상담 상위 품목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상담 건수가 많은 2위 품목에 신유형 상품권이 처음 올랐습니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 영향도 있지만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 문제 등이 잦아진 결과입니다. 택배 서비스 민원도 전년 대비 19% 증가해 170건에 달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한 헬스장과 펜션도 소비자 민원 상위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네.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는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22년 강원도정의 최대 과제이자 6개월 최문순 도정의 마지막 숙제로 제천 영월 태백 삼척고속도로 확정과 강원도 청사 이전 문제, 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최종 성사, 또 레고랜드 성공 개장 등이 꼽히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 제천 삼척고속도로 확정과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는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인데요. 강원도는 남부권과 폐광지 최대 수건인 제천, 영월, 태백 삼척고속도로가 기간 교통망 구축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천 삼척고속도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나 1월 중 발표는 확실시됩니다. 강원도의 제천 삼척고속도로는 핵심 추진 사업으로, 춘천 철원 고속도로는 일반 추진 사업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제천 삼척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에서 영월, 태백, 삼척 등 이 강원 남부권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전, 충청권에서 영동 남부권까지 지금보다 40분 이상 단축되는데요. 최문순 지사 역시 제천 삼척고속도로 확정을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제천 삼척고속도로가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강원도를 순환하는 기간 교통망의 결곡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의 경우 춘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마치고 조만간 최 지사가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할 계획인데요. 알펜시아 리조트는 다음 달 KH그룹으로의 소유권 이전 및 매각 최종 성사를 앞두고 있으며 춘천 레고랜드는 오는 3월 26일 준공식을 열고 어린이날인 5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제천 삼척고속도로 올 1월에는 좀 확실히 정말 발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강원 FC 소속 선수 2명 중 1명이 결국 구속됐나요? 네, 지난 3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B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A씨 등은 지난해 9월 말 사회관계 SNS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관계 이후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데요. 한편 강원FC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곧바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강원도의 인모조무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1월 4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 가호의 시작 들으시면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